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이 빨라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이 기대되지만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5G 콘텐츠를 해외 업체들에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글로벌 공동 제작,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지만 오후 늦게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포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나 밤부터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내일은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주장이 과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10년 후에는 양자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우리 미래는 어떨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cm 크기의 초전도 회로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선과 코일.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 가운데 하나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장치 개수가 늘어나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서미트가 만년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200초, 3분 20초 만에 해결한다는 게 구글 측 주장입니다. 실용화되면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됩니다. For many years, practical quantum computing was only theoretically possible. Google's team has proven it can work.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푼 문제가 특정 과제에 한정됐고 용도도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입니다. It doesn't mean you can throw your ordinary computer away because quantum computers are now supreme. What it means is that we kind of open the door to real applications of quantum technology.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기관, 군기관에서 이용하는 이런 암호 체계 모든 근간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소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알려진 소수 역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차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가 개발한 5G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을 연계해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마치 실제처럼 환자의 고관절 수술을 모의 실험해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수술 도구를 손에 들고 화면 속 가상의 고관절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수술을 연습합니다. 고관절 질환이 많은 아시아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겁니다. 5G가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시간에 수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수술방의 환경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동시에 가능한 게 5G 환경이거든요. 중동에서 인기 있는 낙타 경주를 증강현실 기술로 더욱 흥미롭게 구현한 이 콘텐츠는 카타르에서 온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Gulf countries, there are too much camel racing, so this solution will help the racing, the streams
for the camels to be tracked and to give informations as soon as possible. 토종 5G 컨텐츠를 해외 업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컨텐츠에 대해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 제작이나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컨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 제작,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기획한 5G 컨텐츠들은 해외 순회 전시를 거쳐 내년 말 해외 곳곳에서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에 이어 대표적인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스타가 스타크래프트2 게임 서버 배틀넷에서 상위 0.2% 이내 플레이어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파스타는 마치 사람이 눈으로 게임 화면을 보듯 카메라로 관련 정보를 얻고 반응 속도도 낮춰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딥마인드 연구팀은 알파스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끼리 게임을 반복하는 셀프 대국 방식과 인간의 전략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러닝 등을 통해 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알파스타가 특정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 범용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이 내년 4월부터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수소차와 VR,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33건의 신산업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층형 수소 충전소 건설이 허용되며 수소 충전과 제조 공급이 가능한 복합형 수소 충전소에 대한 입격거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유원 시설에 설치된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개인뿐 아니라 VR 영화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의료기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KT는 앞으로 4년 동안 인공지능 분야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T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T는 간담회에서 감성 언어지능, 영상 행동지능, 분석 판단지능, 예측 추론지능 등 4개 지능 영역에서 20여 개의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7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술 매출이 62조 원, 영업이익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 2분기보다 1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무선 사업 부분이 갤럭시 노트와 중저가 제품군인 A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2조 9천억 원의 이익을 내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가격 하락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전 부분은 초고화질 TV 판매가 확대됐지만 가격 경쟁이 심화하며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을 멈춘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지금은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마지막 국내 원전이 될 신고리 5, 6호기는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현장을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지난 1977년 완공된 뒤 국내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쓰며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한 고리 1호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영원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2년 전 퇴역 행사를 마치고 영구 정지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원전 1호 고리 1호기는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터빈은 작동을 멈췄고 출력을 나타내는 전광판은 숫자 0만 선명합니다. 발전소 내부 장비 곳곳에는 영구정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직원들은 발전소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리 1호기는 해결료를 냉각해 안전한 저장시설에 반출하고
건물을 해체해 부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기까지 모두 15년이 넘는 긴 여정을 밟게 됩니다. 남은 과제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 확보입니다. 기술을 거의 완료를 21년까지 하겠지만 처음 해체를 하는 원전이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 갈 것인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2020년대에는 국내 11곳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원전 은퇴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해체 시장은 탈원전 시대 원전 산업의 또 다른 탈출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리 1호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는 공론화 과정 끝에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종합사업 공정률은 약 50% 정도 진행되죠. 신고리 5호기 경우에 11월 말에 주기기인 원자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충돌이나 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마지막 원전 신고리 5, 6호기는 2023년과 2024년 차례로 완공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YTN 이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월성 1호기는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울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에 잔고장이 생겼고 압력관을 교체했는데 정확히 모르는 이유로 다시 섰다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 사장은 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상식이나 과학 지식으로 보면 안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설계 인증을 취득한 APR 1400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각종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언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의 산업부 장관은 반나절 만에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정책 엇박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은 9,2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 전환 이후 불과 반년 동안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본 셈입니다. 그러자 최악의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한전이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0가지에 이르는 전기 할인 특례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과 주택용 절전, 학교용 냉난방 전력 등 각종 특례 할인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또 용도별 전기요금의 생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요금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로 적자폭을 줄여 실적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내놓은 답변은 한전의 입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전기요금 특례 할인의 취지와 효과를 검토하기 전에 폐지부터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요금 할인 특례의 그 도입 취지와 또 효과에 대해서 그 검토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다음에 조치가 그 검토에 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특례에 관한 그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 엇박자 속에 다음 달 한전이 내놓을 전기요금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원가보다 싸게 유지되는 산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파주시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민통선 안에서 군부대가 멧돼지 폐사체 3구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2구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가 나온 멧돼지는 모두 18마리로 늘었습니다.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헤엄치던 멧돼지가 해경과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30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항 500m 앞바다에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영덕군과 함께 포획단 포수 2명을 동원해 오후 4시 55분쯤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는 몸 형태가 통나무 같은 원형이어서 부력이 많아 해상에서 15km까지 헤엄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죽은 멧돼지를 인양해 영덕군에 넘기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포획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의 유해를 일으킬 수 있는 외래 생물 200종을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했습니다.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된 외래 생물의 생물체, 알, 꽃, 열매 등을 수입하려면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초 수입 승인을 신청할 때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위해 우려종 제도와 달리 위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종이라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돼 건강보험료의 10.25%로 결정됐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이처럼 인상해도 누적 적립금이 매월 지급해야 할 비용의 0.5개월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3년 연속 2자릿수로 인상되게 됐습니다. 장기 요양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8.51%인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내년에는 10.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률로는 20%를 넘으며 세대별로는 월 평균 보험료가 2,2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2016년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폭이 계속 확대돼 올해는 7,500억 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은 적립금을 활용해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해 왔으나 현재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20% 이상 인상하더라도 누적 적립금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 비용의 0.5개월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달치의 적립금이 필요하지만 절반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수가를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균 2.7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대책과 함께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 재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현재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가량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8월 출생아 수가 41개월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8월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8월 출생아 수는 24,40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973명, 10.9%가 감소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41개월 연속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8월 기준 조출생률이 6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혼인 감소와 주 출산 연령대인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줄면서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18,340건으로 집계돼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60명 감소한 23,677명으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731명에 그쳤습니다. 네, 범죄 수사에서 공개 수배를 위해 사용되는 범인의 몽타주. 이 몽타주보다 더 향상된 기법인 폴리스케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했는데요. 이 폴리스케치는 유전자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3차원 몽타주 시스템인데 이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만이 유일한 단서일 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익재 단장과 함께 폴리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